딥다이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다시 한번 코스피가 힘을 내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익률은 사실 생각보다 그리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존니의 부자학교 존니 대표님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존니 대표님 모시고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주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주식 패러다임의 변화, 제2의 삼성전자? 지금 제1의 삼성전자 자체도 사실 약간의 의구심을 들고 있는 가운데 제2의 삼성전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먼저 그에 앞서서 대표님, 하반기 주식시장의 시작은 좋은 것 같아요. 계속 대선 이후에 랠리를 펼쳐 나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약간 편견 있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네. 주식 투자는 위험한 거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만은 부동산은 괜찮은 거다 그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생각들이 이제 많이 바뀌게 되고.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도 물론 하나의 투자 자산이 되겠지만은 주식시장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동안 제가 계속 주식 투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죠. 10년 전부터 그랬는데 지금 그런 이제 변화가 생긴 거죠. 주식 투자로 노후 준비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5년, 10년 대한민국의 그 주식시장이 정말로 좋은 출발로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해요. 네. 자, 지금 일단은 뭔가 계기를 하나 마련을 해준 것 같긴 한데 정부에서 그렇다면 하반기에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지금과 같은 기존 주도주 최근에는 이제 지금 조방원이라는 키워드가 핫했잖아요. 지주사 그리고 금융사. 핫했고 조선, 방산, 원자력 이렇게 원자원 해가지고 핫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도 이런 주도주가 계속해서 근데 우리는 아직도 좋을까요? 투자 기간을 굉장히 단기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반기에는 어떤 주식들이 오를까 이제 그런 궁금한 걸 갖는데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죠. 네, 예, 그거 그러니까, 알면은 여기 네. 앉아있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네. 이제 무리수가 나오는데 궁금한 건 좋지만 그게 나의 투자 철학하고는 전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상반기는 어떤 주식이 올랐고 이번 하반기는 또 어떤 게 오를 테니 그걸로 옮겨온다든가 그런 투자가 아니라 투기고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떤 투자 방법이 좋을까? 꼭 주식이 내가 개발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제일 먼저는 어떤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거냐.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는 세금 혜택이 있잖아요. 그렇게 세금 혜택이 있는 것부터 하는 거죠. 거기서 ETF도 있고 네. 굳이 내가 어떤 주식을 골라서 투자한다는 것보다는 현명하게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투자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하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건데 이제 한 가지 그런 지주사가 주식이 올랐던 이유는 그런 거예요. 저도 지주사가 싸다고 생각했던 적이 굉장히 꽤 오래됐는데 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고 자산이 굉장히 많고 요새 많이 얘기하는 프라이스 북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라이스 북 봤을 때 야 이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싼 거 아닌가? 그러니까 프라이스 북이 보통 1 이상이 돼야 되는데 네. 대부분 어떤 거는 0.2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사람들이 여기 굉장히 디스카운트가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산업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보통주하고 우선주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우선주가 저는 굉장히 디스카운트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디스카운트 된 주식을 찾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될 거냐보다도 오히려 그게 더 그러니까 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디스카운트가 많이 된 것들이 어떤가
것인가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네. 존니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디스카운트된 대표적인 기업으로 어떤 기업을 보실까요? 삼성전자는 어떠세요? 삼성전자는 그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20%가 삼성전자 한 주식에 시가총액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가 한국전자도 싸요. 프라이스북이 1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장하는 기업에 그쵸.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삼성전자보다 더 저렴한 주식이 많은 것뿐이죠. 그죠? 근데 제2의 삼성전자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혼자 대한민국을 그 주식시장을 이끌어가기에는 이제 여태까지 역할을 해왔죠. 네. 그러니까 전체 주식시장의 20%가 삼성전자 한 주식이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그 삼성전자 말고도 다른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죠. 미국처럼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좋은 시장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지수의 상승을 굉장히 많이 견인을 했고 그 뒷단에 있어서 금융지주사 그리고 그 아래 또 두산에너빌리티 또 이전에는 네이버 등의 그런 시총 상위 종목들이 계속해서 순환매를 펼쳐가면서 네네. 지수를 방어를 그것도 했는데 좋은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새로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은 그 주도주 성격을 가졌던 섹터들이 단기적인 순환매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런 시장은 어떻게 좀 건강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고 얘기하기 전에 일단 한국 주식 전체가 굉장히 디스카운트가 돼 있다는 사실이고요. 여전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 기업에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외국에 만약에 그 같은 회사가 미국에 상장돼 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될 거예요. 네. 근데 한국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외국 투자가 입장에서 굉장히 싸게 거래돼 있는 주식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한국 주식이 이거 굉장히 디스카운트 돼 있구나 한국이. 근데 우리 말로만 디스카운트 돼 있었지 그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의논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새 상법이 바뀌면서 주주들의 그 권리가 강화되면서 이제 그걸 보통 이제 영어로 unlock the value라고 그러거든요. Unlock the 그러니까 value. 그동안 자물쇠 잡혀 있었어요 한국 주식이. 네, 잠겨 있었던 네, 밸류가 그래서 근데 이제 풀렸다. 그래 풀려서 네. 이제 한국도 주주들의 권리가 강화되는구나.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좋아지겠구나 하는 이제 희망이 좀 생긴 거죠. 네. 네. 주주들의 권리가 강화되는 좋은 시장 환경이 일단 펼쳐진 거는 맞는데 최근에 그러한 모멘텀,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주주 환원을 더욱더 많이 할 수 있는 뭔가 희망이 보이는 그러니까 자사주의 비중이 높고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이런 시장을 보면서 우리 대표님은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 고무적이라고 생각하죠. 고무적이다. 네, 한국 시장이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발전하지 않고 잘된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의 가치잖아요. 네.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은 나라는 희망이 없죠.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도 내가 그 창업을 해서 상장을 해서 나도 큰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고 보죠. 네. 사실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투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최근에 기사는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미국을 비교해서 보면은 주식 비중이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낮죠. 그런 상황에서 금융자산을 더욱더 많이 비중이 커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금융교육이죠. 금융교육? 네, 늘 그래. 주장하셨던 네, 금융교육. 금융교육이 절대적이죠. 사실 근데 그 교육이라는 거는 오늘 우리가 무슨 어디 뭐 세미나 가서 듣는다고 바로 다음 날부터 금융자산을 확 늘리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시급하죠. 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계속 이제 상승할 거라고 보는데 물론 이제 중간에 그 단기적인 업앤 다운이 부침은 있겠죠. 있겠지만 네. 이제 앞으로 3년, 5년으로 봤을 때 저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한국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 좋은데 문제는 서민층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특히 젊은 사람들 주식 투자를 미국 같은 경우는 강제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교육을 통해서 또 주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소유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거죠. 네. 더 이상 주식은 도박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산을 불려가는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고 내 돈이 일을 시켜야 된다. 나 혼자 일해 갖고는 안 된다. 네. 하는 그런 거를 확산하게 되면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영리해요. 제가 그냥 그 한국 사람이 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전 세계를 다녀보면 한국 사람 같이 영리한 사람들이 없어요. 보면 아시겠지만 K-팝 있죠, K-푸드 있죠. 지금 우리가 한류에 대해서 전 세계가 열광하잖아요. 네. 딱 한 가지 전 세계에서 한국이 꼴찌인 게 뭐냐면 금융이에요. 그래서 금융만 발달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그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금융이란 결국은 돈에 대한 공부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교육이라는 게 산교육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그러니까 먼저 공부를 하고 그 관련된 투자를 하는 것도 좋고 일단 시장에 발을 들여보고 이게 어렵네 하면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좋고 어떤 방법이 됐든 일단 교육은 반드시 아니요. 필요하다는 교육은 건데.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하고 투자를 나서 하면서. 내가 다 알고 나서 투자할래.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무조건 시작해야죠. 네. 무조건 계좌를 열어놓고 한 무조건 주라도. 여유자금하고 그다음에 사교육 끊고 사교육을 아이들에 투자하세요. 네. 제발 저는. 예, 지금 이제 대치동이나 목동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 컨텐츠를 보시면서 우리 아이 교육 그럼 어떻게 공부 못해도 끊습니까? 괜찮아요. 부자만 되면 되잖아요. 그런 것도 많네요. 네, 예. 우리는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이제 다 같이 부자 됩시다 해야지. 다 같이 공부 잘합시다가 아니라 그럼 다 같이 부자 돼. 대표님 네. 똑똑해야만 투자를 잘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천만에. 하지 않으시네요? 천만에. 그거는 대표님 공부 잘하셨잖아요. 아주 잘 못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찾아본 아니에요. 바로는 공부 저 공부 잘하셨는데. 잘 못했고요. 네. 공부 한 번도 재밌어 본 적이 없고. 아 재미는 없죠. 네,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 할 필요 없고 돈 버는 건 재밌어요. 네. 그 재밌는 거 해야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지금부터는 이 투자 교육을 시키게 되고 투자 교육을 시키면 어떻게 되죠? 네. 우리나라 금융이 발전하죠. 근데 우리 지금 우리가 대표님- 아시아에서 금융 강국이 아니죠. 네 아니죠. 아시아에서 금융 강국은 싱가포르나 네. 홍콩이죠. 왜 우리나라는 금융 강국이 되면 안 되죠? 아시아에서? 근데 싱가포르, 홍콩도 교육력이 엄청 센데요? 근데 우리처럼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요? 우리처럼 온 국민이 네. 35조를 쓰지 않죠. 근데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이 금융 전문가가 엄청나게 많죠. 그렇군요. 근데 한국은 그러니까 홍콩이나 싱가포르 가면 그 돈 많은 부자들은 다 대부분 금융에 대해서 금융업에 종사하죠. 한국은 뭐라고 그러죠? 전부 의사대라고 그러죠. 판사대라고 그러죠. 네. 그 변호사대라고 그러죠. 거기서 결정적인 차이죠. 네. 자, 이 이야기는 저희가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시장 얘기로 넘어오면은 최근에 AI 관련한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세, 그러니까 그 산업에 대해서는 최근에 계속해서 AI 이야기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도 저는 산업. AI가 우리 삶을 엄청나게 바꿀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없어지는 직업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영수 잘하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네. 그다 기계가 해줄 것이다. 누가 더 창의로운 그 창의적인 생각을 하느냐, 누가 더 질문을 잘할 거냐가 결정되지, 누가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느냐는 큰 의미가 없는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제가 AI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그 부자들의 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 부자들은 전부 뭐예요? 인터넷 베이스잖아요.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전부 다 인터넷을 통한 부자잖아요. 저는 AI가 그런 부자들을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진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똑똑하고 근데 이제 많이 생각을 바꿔야 되죠. 이 AI가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던 라이프 스타일 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권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할 때는 그 애널리스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 애널리스트가 하는 거를 그 AI가 하게 되면 한 10초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의 역할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생산성에서는 비교할 수 없게 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원에 가서
밤 10시까지 하는 거는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고 네. 그런 시험 제도 이것도 다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익사이링한 시대가 왔다. 근데 거기에 적응하는 국가나 적응하는 사람하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격차는 너무나 크게 벌어질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근데 다행인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IQ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민족이래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나라가 엄청난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걸 잘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네. 중요하죠. JP모건은 향후 2년 내에 코스피 지수가 우리가 원하는 5,000피가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2년 내.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진짜 중요한 거는 그 2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5년, 10년 후에 12,000을 갈 생각을 해야죠. 미국이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의 그 번영을 유지할 수 있어서 가장 큰 이유는 네. 1975년에 그 퇴직연금 개혁을 한 이후예요. 그래서 퇴직연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한 물꼬를 튼 게 계기가 됐어요. 네. 그 이후로 미국의 지금 그 금융 강국이 된 거거든요. 한국도 지금 딱 시작이에요.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걸 하게 됐고 이제 그 연금이라든가 이런 개혁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즐거워하게 들어와야 되고 그게 그 하나의 시금석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5,000원 가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훨씬 더 큰 목표가 있어야 되죠. 5천이 목표는 아니죠. 근데 일단 5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순서가 있으니까요. 물론 그렇긴 한데 예. 일단 기분은 좋지만 너무 빨리 가면 어떻게 되죠? 채야죠. 그렇죠. 네. 막 5,000원을 막 가면 그 다음에 이제 급락할 수가 있어요. 당분간이라도. 그렇게 되면 투자하는 사람들은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역시 또 주식하면 안 돼 이렇게 되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1년에 10%씩 올라가는 거예요. 10%씩? 네. 10%의 그 기준은 뭐예요? 왜 10%가 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꾸준한 복리 효과로 10%씩 올라간다 그러면 전 국민이 부자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뭐 20% 올랐다가 마이너스 10% 됐다가 막 30% 됐다가 또 마이너스 10%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 아니죠. 꾸준히가 뭐든 네. 좋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랬거든요. 네. 미국이 한두 번의 급락이 있었지만 금세 극복이 됐거든요. 우리 한국도 10년, 20년을 바라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서 한국이 굉장히 좋다고 여기는 이유가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면성, 네. 그다음에 높은 교육열 그런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한국이 잘 될 거라고 얘기는 원래 2050년에 세계에서 두 번째 강대국이 될 거다. 네. 그렇게 한 적이 있어서 수년 전에요. 근데 그 조건이 우리나라가 통일을 한다면 네, 그런 전제 조건이 있었죠. 네.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일단 정부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을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계속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주식이 싸고 그래서 그 아까 저 unlock the value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과정이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정말로 경쟁력 있는 거냐 어떻게 정말 산업이 다 살 거냐. 근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가 뭐 그런 이제 그렇게 잘못되게 경우는 옛날처럼 그렇게 호황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서비스 업종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서비스 업종이요? 네, 그게 사실은 금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융 금융업에서 우리는 그동안 건설,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생산 대부분 제조업에서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임금도 올라가게 되고 네. 인구도 줄어들게 되고 또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데로 가야 되거든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은 서비스 업종이고 금융업이고 거기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네. 진짜 중요한 거는 여기 있습니다. 창업을 해야 돼요. 창업을 해야 네. 된다. 우리가 창업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사실 그러니까 창업과 우리가 소상공인 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는 거랑 조금 그거는 거리가 있긴 한데 그건 개업이고 창업을 해야죠. 창업을 해야 된다. 우리가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사가 되려고 하거나 이러지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큰 기업들 구글이라든가 뭐 저기
그 엔비디아라든가 뭐 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그거 어떤 기업들이죠? 20년 전에 나온 기업이에요. 네. 그 전에 없던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한국도 그런 기업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들어와야 돼요. 그냥 단순히 옛날 기업 가지고 5천 못 가요. 5, 60년대 그런 전통의 기업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그런 상황이 시장 아니라 갖고는 안 돼요. 반짝이는 네. 새로운 기업이 그렇죠. 탄생을 해야 한다. 그렇죠. 그게 그래서 새로운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 네네. 거예요. 아우, 대한민국에 또 이런 기업이 나왔구나. 또 저런 기업이 나왔구나. 거기에 금융이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기업만 가지고 그 이제 먹고 살기는 힘들어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최근에 물론 이것도 제조업이긴 한데 화장품 쪽에 있어서의 새로운 엄청난 기업들, 공룡 같은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네네. 기업들은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엄청난 또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를 넘어서서 조금 더 그건 사실 제조업이라기보다는요. 그 플랫폼 비즈니스죠. 플랫폼 비즈니스. 네, 그러니까 문화죠. 네. 문화가 케이팝 때문에 된 거지. 제조를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화장품 만드는 제조는 사실 다 비슷비슷하죠.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그 한국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죠. 옛날에는 뭐 유럽 기업들이 잘 됐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한국 케이팝, K 뷰티 이런 네. 거잖아요. 그게 제조업이 아니라 이제 이미 우리나라는 굉장히 돈 벌 수 있는 채널이 많아진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한 더 나가서 금융이 받쳐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업이 상장되고 그런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 창업을 해서 새로운 기업이 나오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죠. 금융 교육, 그다음에 창업 교육. 그거가 지금 당장 시급하다고 봐요. 이렇게 만약에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된다면 골드만삭스가 한 2년 전에 예언을 했었던 그러한 대한민국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2075년에 대한민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된다라는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2년 전이기는 한데 사실 뭐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2075년에 대한민국 경제대국 2위.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걸까요? 사실 그 전 세계 다녀보면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제가 그냥 한국 사람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도덕성이 높은 민족이고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근면한 민족이고 네. 그리고 그 한국은 우리는 당연시 여기겠지만 내 다음 세대가 나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하는 굉장히 드문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런 민족은 유태인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이 모멘텀을 잘 이용하게 되면 그 경제 강국이 될 거다. 그다음에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큰 파워 속에 있잖아요. 중국, 일본, 러시아. 네. 근데 만약에 통일이 가능하다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경제적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부산에서 기차가 떠나서 파리까지 갈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부산에서 기차가 떠나서 이제 뭐 이렇게 파리까지 위로 해서 네. 그러니까 종점이잖아요. 엄청난 일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아마 폭발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날은 근데 통일이 돼야지.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나요? 이제 그 네. 우리가 이제 꿈을 크게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은 언젠가는 저 체제가 유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가 준비하고 있느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네. 자, 2075년 그리고 2년 뒤 코스피 5천 뭐 여러 가지 국내 경제에 대한 외부적인 시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아니다라고 거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뭔가 대한민국의 기저에 깔려 있는 그런 저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는 좋은데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주식 투자 뭐 최근에는 지금 조방원이다 단기적인 시장의 정책주다 하면서 엄청나게 랠리를 펼쳐가고 있는데 앞으로 꾸준히 우리가 자산 관점으로 주식 투자를 이어가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죠? 굉장히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당장 시작해라. 뭘 사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지금부터 계좌를 열어야 되겠죠. 네. 연금저축펀드 좋은 계좌가 있어요. 세금 혜택 받는 네. 거니까 세금 혜택만 받아도 1년에 15%의 수익률은 개런티가 된 겁니다.
600만 원까지 투자하게 되면요. 네. 600만 원이면 한 달에 50만 원이죠. 그러면 내가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월급 받으면 저금해야죠. 여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부터. 네. 근데 그러면 보통 내가 생각해서는 월급 받으면 이제 카드로 나가고 이제 원리금 청산하고 이렇게 하면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잘못된 라이프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 우선순위가 나 부자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00만 원 월급이다. 그러면 그 중에 15%, 50만 원은 없는 돈이다. 그래서 거기다 넣고 일단 코스피 200 ETF를 사세요. 지수를 추종해라. 네. 그래서 여러 가지 ETF 있잖아요. 네. 그것부터 시작하고 공부는 나중에 해도 돼요. 일단은 사고 공부는 일단은 나중에.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쳐다보지 말아라. 네. 열어보면 안 돼요. 내가 이건 10년 후에 찾을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방송을 하니까 매일 열어볼 수밖에 없는데 저 같은 사람은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후 준비할 때는 내가 10년 후, 20년 후가 중요하니까. 지금 예. 등락 보이는 건 중요하지 네,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오. 거죠. 그러면 물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투자는 이제 인덱스 투자를 하라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인덱스 말고 특정 어떤 미래의 유망한 산업이나 대표적인 기업을 사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그분들은 순서가 틀렸죠. 이거 일단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인덱스도 사고 아니 인덱스부터 시작하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주식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기업을 좀 더 공부하고 싶어지고 네. 그때 해도 늦잖아요. 그리고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죠. 네. 그냥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얘기하니까 이 세상에 주식 투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있다고 착각을 해요. 전문가가 다 대부분 틀리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을 때도요. 항상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그 조크가 있습니다. 네. 부자가 되려면 경제학자가 얘기하는 거 반대로 해라. 경제학자가 네. 다들 우리는 너무나 예. 많은 뉴스에 홍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에 너무나 시간을 많이 쏟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월급의 10%, 50만 원, 30만 원 그리고 먼저 거기 투자하고 남는 돈으로 소비를 해야 되는 네. 거죠. 소비를 하고 남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노후 준비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복리의 마법이 있다. 네. 그래서 50만 원이 나중에 엄청난 파워로 돌아갈 거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죠. 이 복리의 마법이라는 단어는 사실 재테크 처음 시작하는 우리 사회초년생분들은 재테크 관련한 책만 읽어도 내가 이 돈을 5년, 10년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20년, 30년 모았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실 텐데 막상 지금 당장 옆에서 옆집에 철수 엄마가 그 1,000만 원 투자해서 그게 대박 났대 이런 얘기 들으면은 빨리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져서 이거 언제 다 이렇게 해서 내가 모아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 작가님이 지금 여기 질문에 써서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한국 경제의 장밋빛이 지금 뭐 여기저기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그 장밋빛 미래를 봤을 때 어떤 산업, 업종, 어떤 그렇다면 대표적인 기업이 유망해 보이실까요? 우리 대표님은? 어떤 산업을 찾는 것보다도 우리는 우리 작가님이 물어봤어요. 제가 알아요. 물어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을 찾는 것보다는 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주식 투자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그 섹터냐 아니면 성장은 안 하지만 이 기업이 돈을 꾸준하게 버는데 너무 싸게 거래가 되고 있거나. 근데 우리는 계속 앞으로 어디가 잘 될 텐데, 이번에 바이오가 잘 될 텐데, 이번에는 뭐 2차 전지가 잘 될 텐데,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거는 그거는 투자라고 보기에는 투기에 가깝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새로운 거를 찾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것들은 너무나 싼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처 이 기업이 이렇게 쌌어? 네. 내가 잘하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한국에 많다. 그러니까 너무 유행에 따라가지 말아라. 유행 지금 뭐 네. 주도주 막 이런 네, 얘기하면서 맞습니다. 휘둘리지 예. 말고 네. 그냥 차라리 덮어놓고 투자할 수 있는 인덱스 투자하고 그 네. 시간에 다른 다른 일을 기업들 해라. 저도 보면 이건 너무 싸다. 싸다. 예,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싸다의 기준은 대표님은 PBR로 보세요? PBR도 있고요, 퍼가 있을 수도 네. 있고, 그 다음에 비슷한 업종에 미국 기업하고 비교해 보니까 매출액은 예를 들어서 2배 차인데 주식 가격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기업들이죠. 미국하고 한국 기업을 비교하기에는 시장 자체가 다른데 이게 비교가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같은 업종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슷한 물건을 파는 회사인데 네. 미국 기업은
그 시가총액이 만약에 10조인데 네. 한국 기업은 1조밖에 안 된다든가 그런 기업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 그 회사의 가치를 보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 가치를 보려고 하지 않고 대부분 차트를 보잖아요. 네. 그게 잘못된 거죠. 그 회사의 가치를 봤을 때는 한국 기업이 싼 게 굉장히 많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굳이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게 주도주가 될 거다, 이게 주가 그건 하나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알 수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저한테는. 네. 내가 10년 투자할 건데 이번 하반기에 뭐가 올라가는 게 관심이 필요가 없죠. 내가 만약에 주도주가 하반기에 어떤 주식이면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야 되나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시장하고 멀어져라. 그 시장하고 멀어져야 돼요. 네. 그 대부분 다 소음이에요. 한 90%는 몰라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것도 보면 안 돼요? 우리 존니 대표님 인터뷰도 보지 마요. 그러니까 제 것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어떻게 올라가고 네. 뭐 환율이 어떻게 하고 매크로가 어떻고 네, 뭐 전혀, 미국의 파월 금리 네, 인내가 어떻고 네. 이런 거에 상관하지 말고 네. 꾸준히.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바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사실. 미국의 이자율까지 걱정해야 돼요. 음.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 돈이 막 쏟아 밖으로 나갈 거고 그 나가게 되면 주식이 어떻게 됐고 환율이 뭐 하나도, 어떻게 되고. 네, 그게 전혀 나의 투자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뭘 봐야 돼요? 내가 금융교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융교육 주식에 안에서 왜 뭘 투자해야 봐야 돼요? 되는가? 그건 내가 대표님 맨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것만 알면 되죠. 대표님 채널만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네. 내가 주식에 왜 투자하나? 내 돈이 일하게 하는 거구나. 아. 내가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구나. 근본적인 근데 금융 그것만 시장에 알면 대한 나머지는 공부를. 하나도 중요하지 않지 않나요? 나는 기업에 투자했는데 이자율이 내려갔다고 그래서 올라갔다고 해서 내가 기업을 팔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했지 미국의 이자율에 투자한 건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나라 이번에 MSCI도 선진시장 편입에 불발이 있었는데 한국이 지금 선진국 시장에 편입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안 되죠. 왜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좀 자금 유입도 되고. 유입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MSCI 편입되면 자동으로 외국인 자금이 더 유입되는 게 아닐까요? 미국에는 큰 자본이 그러니까 세 가지 펀드가 있죠. 네, 네. 하나는 선진국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 하나는 이머징 마켓에 네. 투자하는 펀드, 하나는 이제 아주 이머징 마켓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나라의 그 프론티어 마켓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한국이 이머징 마켓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네. 선진국에 가게 되면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펀드는 무조건 한국을 팔아야 돼요. 100% 팔아야 돼요. 아, 이게 또 팔고 또 사고 하는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있군요. 이머징 마켓 투자하는 펀드는 한국을 네. 다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선진국 시장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못 들어와요. 왜요? 너무 작아서. 아, 그게 또 이거는 마찬가지. 우리가 항구가 있는데 작은 배들이 와서 막 무역을 하는데 네. 갑자기 다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한국모함 들어오라고 그러는 네. 거예요. 못 들어오죠. 너무 작아서 그렇죠. 들어갈 수가 없다. 네, 네. 그렇군요. 그 한국에 이제 3천 개 회사가 있잖아요. 네. 외국 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선진국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그 펀드들이 투자할 수 있는 회사는 20개가 안 돼요. 아, 너무 제한적이다. 네,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런 것밖에 안 돼요. 네. 요새 최근에 삼성전자 주식이 좀 올랐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외국 수급. 자본이 그 한국이 좀 올라갈 것 같아. 그럼 뭐 사? 삼성 사면 되지. 보지도 않아요. 그 10개 밑에 기업들은 너무 작은 거예요. 오히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게 되는 훨씬 거네요. 많죠. 수급 그러니까 손실이.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는 헤지 펀드가 들어올 수 있죠. 네, 네. 헤지 펀드는 그런 인덱스 그런 벤치마크에 상관없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너무 급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시장이 좋아진다고 그래서 과도하게 막 디벨롭트 마켓에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런 거는 그 번지수를 잘못 잡은 거예요. 번지수를 잘 잡는 거는 우리가 금융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돈이 들어와야 되고 네. 퇴직연금이 들어와야 되고 새로운 기업들이 출연해야 되고 그런 거 신경 써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가 금융 허브가 돼야 돼요. 아시아에.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시장의 주도주의 순환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4,000피, 5,000피를 향해 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투자를 막 시작한 분들이나 혹은 지금 시점에서 나는 다들 시장 좋다는데 투자를 왜 이렇게 수익률이 마이너스지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도주 산업에 집중하는 것도 물론 뭐 좋은 투자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한 전략에 있어서는 시장을 너무 면밀하게 들여다보기보다는 인덱스 투자를 하시고 근본적인 금융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려봤고요. 지금 시점에서 또 선진국 시장의 편입이 오히려 잃는 것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 존리의 부자학교 존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